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의 교육과 독일 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은 좋은 대학 가는 게 마치 교육의 목표처럼 이렇게 간다면 독일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거는 아이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과정 같은 느낌? 네. 제가 듣기로는 또 직업고등학교? 네, 그런 네, 거를 네. 진학을 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한국어는 근데 진학률도 되게 낮거든요. 근데 그렇죠. 독일은 네, 오히려 더 높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그렇죠. 일단 한국은 교육 수준이 높잖아요. 어쨌든. 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재능에 따라서 공부할 수 있는. 그렇지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단지 교육 시스템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얘들이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갔을 때 얘들이 어떻게 살 수 있냐라는 것이 결국 같이 연계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학을 가야 또 직장을 잡고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인식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직업학교도 속성으로 빨리빨리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독일 교육의 특성이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예를 들어 요리사가 된다. 과정이 3년 과정이에요. 근데 그 3년 과정이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반은 직업 학교를 다녀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은 실습의 현장에서 배우는 거죠. 인턴처럼요? 그렇죠. 그게 3년 과정이에요. 그리고 3년 과정이 끝난 다음에 시험을 봐서 라이센스를 따는 거죠. 만약에 도중에 적성이 안 맞으면 그냥 또 바꿀 수 있죠. 네. 그래서 한 직업 마이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독일의 시스템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게 그러네요. 그것도 공부처럼 다 연계를 또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이센스를 딴 사람에 대한 그 우대가. 신뢰가 굉장히 큽니다. 그게 그러네요.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그러네요. 거기서부터 또 레벨을 올라가는 공부나 경력을 쌓아가면서 그런 최고의 과정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보수나 사회적인 인정, 존중, 존경 이게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제가 보는 그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정말 대학을 갈 때까지 치열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우리 어른들이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의 시간에 비해서 정말 진짜 뛰고 내가 뭔가 내 하는 일의 전문성이 확 올라가야 되는 그런 정작 그거를 해야 되는 시간에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고민을 하죠. 맞아요. 처음 내가 이 일을 한 게 맞은가. 그 학창 시절에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가장 이제 열심히 일할 나이에 네네네. 자신의 기술을 갈고 닦을 나이에 고민을 네네. 하고 있고 네네. 다시 뭐 리셋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다시 그렇죠. 대학을 가서 그렇죠. 바꿀까. 넓게는 뭐 이 경험과 배움이라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엔 너무 귀한 시간, 많은 시간을 맞아요. 거기에 쏟고 있다라는 네, 그래서 너무 슬픈 일이죠. 그게, 예. 그게 또 잘 안 풀리면은 솔직히 그렇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그렇죠. 청년들도 네. 엄청 많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도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대학을 다니다 말기도 하고 뭐 많이 이렇게 우왕좌왕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렇죠. 나서 내가 대학이든 직업이든 충분히 방황할 수 있는 네. 시간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방황을 해도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네네. 또 하면 되지. 그렇죠. 근데 저희 이제 한국은 약간 사회적 시선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친척들도 다 물어보고 너는 어디 그렇죠. 취직했어? 그러니까 네네. 다시 리셋하기에는 그렇죠. 너무 큰 도전이고 네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왜 그만뒀어? 약간 이런 거니까 또 그렇죠. 다시 찾기가 어려운 네네. 구조 같아. 근데 여기서는 자유롭게 그래? 그럼 또 해봐. 약간 이런 분위기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잘 맞아서 찾으면 그게 어떤 뭐 몸을 쓰는 일이든 또 아니면 공부를 하는 일이든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더 발전시켜 갈 수 있죠. 그리고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 자랑스러움.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렇죠. 많이 있어요. 그러겠어요. 그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더 발전시키고 더 정말 그 일에 있어서 자기 성취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 사람들이 다시 대학을 옮길 수 있는 것 자체가 네네. 저는 이제 학비도 네네. 많이 싸고 네네. 그다음 학비가 없죠. 학비가 아예 없어요? 네네. 저 전북상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근데 또 가려면 또 학교마다 또 등록금 그렇게 그렇죠. 수업료가 비싸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렇죠. 부분도 네. 있겠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시스템도 있지만 어떤 개인의 문제나 또 어떤 가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전반적인 사회 전체, 나라가 같이 가는 거죠. 결국은. 그러네요. 네. 되게 좋은데요. 초등학교도 과목별로 선생님 따로 있어서 뭐 이렇게 반을 돌아가는 시스템은 아니다. 담임 선생님이 계셔서 딱 그 반에만 수업을 하는 건가요? 초등학교는 네. 여기서 구룬투슐레라 그래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거든요. 네. 그 담임 선생님 한 분이에요. 아, 네, 한 분이고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지도하시죠. 도이치라는 독일어하고 수학 마테 그리고 자쿤데라는
그 약간 종합적인 과목 딱 3가지 과목입니다. 아. 나머지는 뭐 체육활동이나 음악이나 그 노는 거죠. 네. 그 종합 과목이라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뭐 우리 삶에 필요한 뭐 사회 도덕 같은 뭐 그런 거죠. 실타 네네. 김나중 갈 때는 여기서는 4학년 성적으로 김나중을 가거든요. 근데 성적에 들어가는 거는 도이치하고 마테. 그리고 성적으로만 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김나중을 가는 이 페이퍼는 추천서입니다. 성적이 되지만 네. 담임 선생님이 안 써줄 수도 있죠. 그럼 안 써주면 진학생을 못 가는 건가요? 못 갈 수 있죠. 그럼 유급하는 거예요? 유급을 하거나 실업학교로 가야 되죠.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부모님이 뭐 아. 교장 선생님을 다시 면담을 요청해서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부분으로 인해서 추천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추천서가 굉장히 강력한 굉장히 선생님의 중요하죠. 어떤 권위 한 부분이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성적이 애매할 때는 가게 할 수도 있고 못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얘가 성적이 있지만 얘는 김나중 가는 것보다 실업학교를 가서 뭔가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얘한테는 더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선생님 의견을 쓸 수도 있죠. 근데 네. 그러면 기분 나빠하지 않나요? 나쁜 의도의 선생님이 아니라면 또 아이의 성향을 봐서 왜냐하면 김나중에 갔다가 한 과목이라도 낙제를 하면 유급을 하든지 실업학교로 옮겨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선생님과 학생들을 위한 제도 같아요. 학생도 그렇죠. 자신의 재능을 미리 알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이제 찾아가는 거랑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이렇게 유급제도하고 추천서가 있음으로써 자신의 권위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그렇죠. 거니까 서로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부모님이 원하면 뭐 김나중을 이렇게 주실 수 있죠. 여기는 뭐 독일이 교육 환경이 좀 자유롭고 좋다고 하지만 이 김나중 다니다가 유급하는 아이들 많습니다. 과목이라도 낙제하면 또 이 실업학교로 가고 그 굉장히 이동이 많아요. 아. 또 실업학교를 다닌다고 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업학교에서 성적이 좋아서 저 김나중 가고 싶습니다 하면은 또 김나중을 갈 수 있어요. 네, 좀- 굉장히 아. 플렉서블하게 왔다 갔다 할 수 그러니까 있죠. 좀 안 좋은 학교다. 그런 인식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겠네요. 정말 자신의 그냥 적성대로 간다 이런 느낌이 그렇죠. 결국은. 네네네. 아 괜찮네.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억지로 시킨다고 음. 하면 어느 때까지는 가지만 네. 그때 가서 아이들이 또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독일 부모님들은 또 많이 억압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네. 굉장히 아이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네, 네. 제가 놀이터에서 노는 이제 그런 문화를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잖아요. 그 한국하고 되게 대비되는 게 그 놀이터가 한국에 비해 되게 위험해요. 그 한국 엄마의 시선을 봤을 때 돌멩이가 옆에 있는데도 엄마들 그냥 수다 떨고 있고 근데 보통이면 한국 엄마들 어휴 위험해 가지마 이렇게 했을 텐데 얘가 넘어지든 말든 그냥 그 애가 넘어져 울지도 않아요. 일어서고 네, 네, 거기서부터 네, 네. 뭐 자기가 개입해야 되지 않은 선에서는 냅두고 그냥 깨지고 자라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가치관이랑도 엄청 잘 맞아가지고 네, 되게 여기는 좋았어요. 그 안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아이들을 로봇처럼 그렇게 조정하지 네. 않는 거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학교에 중간놀이 시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분 정도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놀게 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교사들은 되게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안전 문제거든요. 저는 이제 상당히 조금이라도 부담이 네, 조금이라도 다치면은 이제 학부모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네, 그 네. 부담이 크니까 저는 그거 감당 못 하겠으니 바깥놀이, 중간놀이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음. 하지만 교육청에서 이제 공고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은 하고 있지만 놀다 보면 애가 다칠 수도 있죠라고 반응하시는 부모도 있지 안 그런 부모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 좀 놀랍긴 했죠. 여기 엄마들 전체 다 인식이 그 그렇죠. 정도 다쳐도 뭐 네, 네. 괜찮지. 그리고 또 의료 시스템 자체도 네. 웬만한 항생제 처방 안 해준다고 하잖아 독일은. 맞아요. 네. 막 정말 마약보다 구하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네네네. 우리 둘째 아이는 또 되게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네. 그야말로 철봉 같은 데 떨어져서 얼굴이 정면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막 지나고 나니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애가 입이 있는데 얘가 오리같이 됐어요. 선생님 뭐 하셨냐부터 나와요. 그때가 쉬는 시간 노는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워낙 아이들이 액티브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애들 놀다가 다치는 일들은 많습니다. 네. 확실히 독일 오니까 저희 아들이 다리에 멍이 엄청 많이 났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멍이 별로 안 들었어요. 그래서 네네. 얘가 다리 멍투성이 됐는데 저는 그게 네네.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아, 얘가 그래요? 열심히 놀고 있다는 증거고 그쵸, 그래서 근데 저희 아들한테 뭐, 너 이거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는 증거야. 엄마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어차피 이건 금방 나. 그러니까 그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리가 튼튼해지잖아요. 애들은 그렇게 이제 좀 다치고 이런 일들은 뭐 그게 막 크게 시끄럽게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뭔가 선생님 개인에 의한 어떤 그 특별한 뭐가 있겠다 싶을 때는 부모님들도 얘기할 수 있고 상담도 또 요청하고
또 뭐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또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학교에서 애들 놀다가 다치고 막 이런 거는 그냥 일상으로, 유치원에서도 일상으로, 그리고 연락 옵니다. 네, 아이가 다쳤다고 데려가라고. 네, 맞아요. 네. 근데 독일에서도 혹시 이런 돌봄이나 늘보는 제도가 있는지. 보통 애프터스쿨 해가지고 독일에서는 호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만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4시까지 보통 합니다. 4시 때는 학교 선생님들하고는 완전 따르고 네. 공간도 따르고, 초등학교니까 학교 수업이 끝나면 호트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4시까지 그럼 애들 대부분 다 할 것 같은데 이게. 다 하죠. 여기는 학원 개념이 많이 없으니까 네네네. 4시까지. 아이들을 뭐 빨리 찾아가고 이러는 거는 다 각자 상황이지만 4시까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학교에서 있는 여러 프로그램도 조금 할 수 있고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 할 때는 보통 아이들 이제 그 시간에 숙제 같은 거 봐주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같이 놀게 하는 거죠. 그룬트슐레에서 그냥 기본적인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짐네지엄 가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아. 투슐레는 공부보다는 학교 생활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는 것 같아요. 아. 네. 학교란 이런 곳이다. 그 규칙과 지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철저히. 그러네요. 예. 4년을 배우는 거잖아요. 네, 철저히. 그래서 그 학습하는 공부보다는 투슐레 안에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학습의 양은 굉장히 미미해요. 네. 학습보다는 기본 생활 습관과 태도를 그쵸. 이제 기르는데 더 그쵸. 엄청난 초점을. 그렇죠. 공부하는 방법. 예. 얘들 그 하는 프레젠테이션 네네. 있잖아요. 자기들 이제 이렇게 학습 발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룹으로 일을 하는 활동을 하는데 그걸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학습보다는 그런 협동하는 능력. 그렇죠. 학습 발표하는 능력. 네,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식적인 하는 그렇죠. 능력을 키워주는 그렇죠. 거네요. 같이 힘을 모아서 잘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협동해서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걸로 또 선생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줘요. 추천 쓸 때도 아주 이게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가장 큰 교육에 대한 장점은 이제 디지털 또는 IT랑 접목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이런 시대에 살아가려면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맞죠. 보는데 네, 맞습니다. 독일은 그게 조금 부족한 것 네, 같아요. 네. 이제 교장 선생님이 생각하는 독일 교육의 단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국 교육의 장점은 AI나 디지털 이런 관계에 대한 교육과 또 학교의 연계해서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고 앞서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의 교육의 정말 단점인데 해외에 나가면 너무나 큰 장점이에요. 굉장히 교육에 막 그거 힘을 쏟다 보니까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똑똑하죠. 그렇죠. 아주 뭐 너무 탁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상향 평준화가 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들 똑똑해요. 네네. 여기 아이들이 좀 느긋하거든요. 맞아요. 네. 매달려서 막 밤을 새면서 이런 일은 거의 있을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이제 큰 장점이거든요. 이제 독일 교육에 있어서는 느리다는 거. 네. 그렇지만 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과연 일찍부터 접한다고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독일 가정들은요. 아이들 학교 들어갈 때까지 집에 테레비가 없습니다. 책을 읽게 하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그런 것들을 일찍 접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뇌 발달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저해가 된다는 거. 여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운동이나 이런 취미 활동들을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일 교육에 있어서 세계적인 흐름에 있어서 느리지만 이것이 필요하면 충분히 빨리 도입할 수 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경제력도 되고요. 교육 시스템도 돼 있고요. 그렇지만 절대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독일은 신중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테스트를 해보고 네. 그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입증되면 그걸 그때 도입을 그렇죠. 하는데 네네. 한국은 어느 결과에서 좋다고 한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속에 있는 그걸 거죠. 빨리빨리 또 적응해서 네. 또 아니면 이제 실험해보고 아니면 또 그걸 조금씩 고쳐나가고 해서 그렇죠. 계속 그냥 수정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일단 도입 먼저 시작을 상당히 하고. 예리하게 보셨는데 네. 신속하고 빠르고 네네. 추진하는 능력이 있고 네. 각자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긴 한데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육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IT가 도입하다 보니까 교사 연수가 매년 들어와요. 새로 계속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하고 네네네. 근데 너무 할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진짜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온전히 내 거를 받아들이기 전에 또 다른 새로운 게 들어오네요. 그럼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끝내는 느낌이 좀 강하게 있어요. 이게 제 개인적인 겁니다. 아날로그의 중요성은 그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지금의 이런 디지털들은 그걸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여기 유럽에 왔을 때 처음에는 다 지도를 갖고 다녔어요. 맞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디 낯선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내비게이션이 생기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너무 쉽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비가 안 될 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지도를 보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게 지도를 통한 여러 가지들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안 써도 상관없어요. 지도 해석하는 게 더 어렵죠. 디지털은 자신이 해석해서 주잖아요. 네네네. 지도는 내가 해석을 해서 찾아가야 돼요. 네네네. 이게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날로그만 집착해서도 안 돼요. 네. AI가 뭐냐면은 결국은 사람을 생각 없음으로 만들게 되거든요. 교육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독일에서 중요한 교육이 생각하는 인간이에요. 이런 디지털 받아들이는 건 정말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육을 받는 입장, 또 교육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최고의 첨단 기술을 내가 쓸 때 인류를 망하게 하는 거냐, 내가 이걸 통해서 인류를 발전시키는 거냐, 그거의 결정은 결국 만든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멘탈의 중요성이거든요. 진짜 공부는 대학교 때입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요. 학교 공부를 따라가려면은 시간이 없고, 그때는 시키지 않아도 밤을 새고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여학생들 화장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공부를, 그건 뭐냐면 그동안 크면서 그런 어떤 정신적인 거, 또 공부하는 방법들, 그렇죠. 네네. 근데 그걸 다 활용해서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네, 체력도 되고, 그리고 머리도 이때는, 되고. 그때는 이제 자신이 뭐 해야겠다는 마음도 섰을 때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치로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기초 다지는데 엄청나게 공을 들이는 그렇죠. 거네요. 확실하게. 네네. 결국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죠. 공을 그렇죠. 들여서. 네. 이제 나중에 이렇게 사회에서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런 정신적이고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그 정신적인 멘탈인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이걸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그런 능력. 네. 그래서 독일이 그 철학의 발전을 하고 결국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못됐다라는 개념보단 제가 생각해, 우리는 진짜 경제적 세계 최고예요. 제가 느끼는 거는 세계 최고예요. 우리나라는 이걸 유지하면서 진짜 사람으로 되게끔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고 그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어떤 가치적인 것이 좀 병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도움이 된다면. 네. 네, 네. 완전 큰 교훈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